오늘 시장 재밌네요. 외국인이 선물 사면서 삼성전자 지금 계속해서 잘 가고 코스피 쪽에서 팔던 거 거의 대부분 이제는 매수세 전환 직전까지 올려놓고 있습니다. 내일 어떠한 부분들을 기대하는 건지 싶네요. 주식명가 MTNW 김대준 어드바이저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매일매일 저희에게 이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너무 선택지를 다양하게 알려주니까 박자 감각 잘못 맞으면 이거 너무 따라가기 힘들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주식에 어떻게 보면은 또 묘미일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대차 그룹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싶어요. 현대 위아 잘 가는데 현대차는 쉬거든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현대차 그룹 내에서의 형태를 보게 되면 자동차 판매 대수가 올라갈 때는 부품주하고 완성차 업체가 움직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종목으로 말씀드릴 때 서현예와 화신, SL 같은 종목들이 부품주이죠. 그리고 완성차 조립을 하는 현대 기아차가 주가 움직이는 거고요. 오늘 주가 상승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준 종목인 현대위아라든가 최근 올랐던 만도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부착된 특성화 기능이 부각될 때 주가의 상승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이라서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차별화된 형태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보여진다는 측면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이전 단계에서 앞서 우리 화선앵커가 시장의 순환이 빠르다. 이 부분이 변동성이 좋아서 변동성을 추구해서 운용하기에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시장의 맥점을 짚어서 읽어서 판단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시장은 변화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과도기 국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성장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는 형태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됐어요. 바이오가 움직였고요. 2차 전지가 움직였고요. 지난주까지 로봇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후반부터 시장의 스탠스가 약간은 과치주로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죠. 오늘 장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들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유통주의 신세계, 석유화학의 뭐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들, 그리고 건설주, GS건설 같은 경우 오늘 장 플러스 상태에서 강세입니다. 그리고 안 움직였던 철강업종의 현대제철 같은 종목들이 주가가 움직이는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제가 열거한 종목들의 흐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생산과 관련된 흐름의 종목들입니다. 가치주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경기 민감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국면에서의 종목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동차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장을 제외한 자동차 업종의 종목들을 지금 사도 될까요? 네, 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업종의 종목들이 특성화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목 선정을 좀 유의하시는 형태로의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오늘 차화정인가 다시? 뭐 이런 생각 들었는데 경기 민감단으로서의 움직임 주목해보자 의견 받아봅니다. 그러면 종목 선정을 잘 해야 합니다라고 코멘트 붙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 시세 후보군 열어보려고요. 판매량이 높으면 부품이 잘 들어갈 수 있는 쪽을 바라보자의 개념으로 현대위아일까요? 완성차의 개념이 아니고 자동차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특성화의 개념이죠. 만도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로봇과 연계된 자동차의 모빌리티 관련된 내용이죠. 현대위아 무겁다고 많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현대위아의 주가 상승을 기억하실 겁니다. 4만 원에서요 10만 원까지 가는 기간이 2, 3주밖에 안 걸렸습니다. 상한가도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시총이 2조가 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움직일 때는 가벼이 움직이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CES 1월 초에 개최가 되죠. 여기에 이제 모빌리티 관련한 내용에 출시되는 주력 기업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엔진을 만드는 회사는 현대위아고요. 그리고 이 셰시, 모듈, 프라임을 만드는 회사는 현대모비스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부품들을 가지고 조립을 하는 회사가 현대차 기아차라고 합니다. 그렇다 본다면 특성화된 어떤 그 목적성을 가진 기업이 앞으로 자동차 업종에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현대위아의 주가 흐름은 오늘 장에서 좀 더 흐름이 강한 형태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지만 이제 출발점에서의 움직임이 진행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 내부적 가치 측면에서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현대위아의 주력 산업인 이 공작기계를 떨어내고요. 자율주행하고 로봇 쪽으로 집중화되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해 보인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열관리 공조 쪽에 있어서도 그렇죠.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이 추세 상승력에 있어서 현대위아가 갖고 있는 힘, 한번 지금부터 관심도 유효하다 의견 받아봤습니다. 양대 시장 최근 분위기가 특히 코스피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보다는 확실히 코스피인 것이 외국인 선물 그리고 현물 쪽에 있어서도 수급력이 오후장 들어서 깊숙해졌습니다. 삼성전자 필두로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까지 흐름 나옵니다. 내일 새벽 6시 반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는 상황에서 현재 5%대 구간에서 대기하고 있네요.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수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이면 마이크론의 실적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IT 투톱으로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강한 상승 탄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통해서 우리 증시에도 산타를 불러와 줄 수 있을지 좀 주시하게 되는데요. 우선 국내 증시 마감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어제 이 시간에 정확하게 4천선이 깨졌었죠. 오늘은 다시 빠르게 복귀가 됐습니다. 1.43%까지 오름폭을 키워가면서 끝났습니다. 4,056선으로 마무리 지었고요. 다만 코스닥 쪽은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 0.55% 정도 추가 하락하면서 911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볼 텐데요. 환율은 여전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3원 가까이 상승하면서 1,480원 부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빠르게 돌아오지 않는 건 다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기관 쪽 특히나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거래소에서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개인들은 3천억 원이 넘게 오늘 매물 출회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체크해 볼 텐데요. 코스닥 쪽에서 마찬가지로 기관은 샀지만 외국인들이 2천억 원이 넘게 물량을 던졌습니다. 개인들은 2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 우위를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머니맵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 시간에 전반적으로 파랗게 질린 머니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다행히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쪽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거의 5에서 4%까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대단하죠. 오후 들어서부터 오름폭을 계속해서 키워가면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내일도 이 시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좀 주시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대형주가 끌어주면서 코스닥의 소부장 쪽으로도 마찬가지로 온기가 좀 퍼졌습니다. 한미반도체와 이오테크닉스, 이수페타시스 등등의 그동안 밀렸었던 쪽에서도 오늘 반등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어제도 일부 종목들만 오름세를 보이면서 끝났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쉬어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제 상승으로 마감지었지만 오늘 2% 정도 하락했고요. 삼성 에피스홀딩스도 오늘은 6% 정도로 낙폭이 다소 깊었습니다. 알테오젠과 셀트리온 소폭 하락하면서 끝났고요.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도 2에서 4%가량 조정 나오는 가운데 클래시스가 연속적인 시세를 보여줍니다. 오늘 2%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조선 대표주들 오늘도 좀 쉬어가고 있고요. 우주항공 방산 쪽에서도 스페이스 X의 IPO와 관련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일부 관련주들 오름세 나오지만 윗꼬리를 좀 달기도 했습니다. 대표주들은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 그 안에서도 LIG 넥스원은 1%가 넘게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끝났습니다. 자동차 쪽 대표주보다도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부품주가 되겠습니다. HL만도도 오늘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철강주들도 전반적으로 오늘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요. 2차 전지 섹터도 한번 볼 텐데요. 테슬라 간밤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단은 어제 또 밀렸던 2차 전지 섹터에서도 반등이 좀 나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쉬어갔지만 나머지 종목들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석유화학 쪽에서도 오늘 롯데케미칼이 7%가 넘는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로봇과 AI 쪽 체크해 보면요. 전반적으로 쉬어갔고요. 그동안 강했었던 SPG도 오늘은 파란불 띄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게임과 엔터 쪽도 체크해 볼 텐데요. 엔터 쪽도 오랜 기간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1월에 베이징에서 K-팝 콘서트를 개최한다, 추진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또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훑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5% 가까이 올라가면서 10만 7,900원으로 종가 기록했고요. 한국전력이 2위를 기록했습니다. TMC 또 신규 상장주였는데 오늘은 급락으로 마무리 지었고요. 미래에셋증권도 밀렸습니다.
보였습니다. 한화 갤러리아가 오늘 상한가로 마감 지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훑어보시면요. IT 투톱과 함께 삼성 에피스 홀딩스, 이수페타시스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에서는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오늘 1위를 기록했고요. 쿼드 메디슨, 현대 무벡스 등등의 종목들 순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이 좀 많아 보이죠.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도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일단 파란불 띈 종목들이 많습니다. 아크릴 오늘 하한가로 마감됐고요. 에임드 바이오나 원익홀딩스, 클로봇 등등의 종목도 오늘 모두 다 쉬어가면서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수요일장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외국인 오늘 굉장히 많이 집중하는 속에서 5% 가깝게 상승 마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일 좀 많은 이벤트들이 모여있는 날이기도 하죠. 트럼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내일은 어떠한 메시지가 나오게 될지 장중에 또 열리기 때문에 주목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가운데 뭐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시장 분위기 굉장히 잘 읽어주고 계시는데요. 공략 섹터 열어보겠습니다. 낙폭 과대된 반도체 소부장에 집중하기 딱 좋은 때다. 네. 맞습니다. 큰 줄기는 시장의 흐름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넘어가는 과정이고요. 지수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현재의 시장에서 낙폭 과대 종목들이 반등을 주는 이러한 모습에서의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갖고 수익률 게임이 가능한 구간에서의 업종은 낙폭 과대 종목입니다. 낙폭 과대 업종인데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낙폭 과대 업종의 종목들이 아니고요. 최근에 움직임에 진행이 되었던 낙폭 과대 종목들의 흐름들을 살펴보게 되면 오늘 장에서는 소부장 종목들이 강했죠. 하지만 어제까지만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K-뷰티 관련, 미용기기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미용기기 관련주들은 지난 8월부터 주가가 조정을 받았거든요. 조정받고 상승하는 흐름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리고 엔터주들이 어제 오늘 흐름에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흐름들이 진행되는 형태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구간에서는 이러한 낙폭 과대 종목들의 추가 상승 흐름들이 유지 진행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낙폭 과대 종목 내에서 반도체 소부장 최근 한 40% 정도 고점 대비해서 빠진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 종목들이 리바운딩 되어지는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용인의 클러스터 단지가 내년 하반기, 내후년 상반기에 그 완공이 된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여의도 한 2배 이상 면적이고요. 300조 이상을 투자를 하고 현재 국내 반도체 소부장의 국산화율을 보게 되면 소재가 한 50%고요. 장비는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소부장 내에서의 국산화가 30%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일본이나 미국 제품을 가져다 쓰고 있거든요.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내후년 정도에 완공이 되게 되면 소부장의 국산화가 좀 더 탄력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소부장 종목들이 오늘은 단기 낙폭 과대에 대한 반등이지만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서의 흐름에서의 모습을 본다면 좀 더 탄력 강화되고 많이 올랐지만 추가의 상승도 충분히 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이전에 가장 최근에 소부장단에서 어디 볼까요? 라고 얘기해 주셨을 때는 소재 좀 예쁘게 보자 의견 주셨는데 흐름이 여전할지 탑픽 종목 통해서 열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주목하는 종목입니다. 원익 IPS. 오늘 뭔가 꿈틀거려요. 큰 테두리에서 보면 소재단보다는 내년도에 반도체 소부장의 움직임의 화두는 선단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4나노 이하급에 대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에 대한 집중화 투자에 따른 이런 미세 공정의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들이 주가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미국 텍사스 공장 삼성에서 짓는 데 있어서 참여 기업이죠. 선단 공정, 미세 공정에 좀 발빠르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적 측면에서 바라보더라도 최근 다른 소부장의 종목들이 한 40% 정도 고점 대비 조정을 받은 반면에 원익 IPS는 비교적 강한 흐름들입니다. 특히나 원익 그룹 내에서의 관련주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핫하죠. 로봇 관련해서도 강한 흐름들이고 또 원익 IPS도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들에서의 모습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해당 종목의 주가는 전 고점 수준까지의 흐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의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될 때 지금 반등 오늘 장에서 좀 세게 나왔습니다. 한 6% 정도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 종목은 7만 원까지의 흐름에서의 목표가로 접근도 가능하고요. 특히나 이 종목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예. 소부장 종목들이 외국인의 투자 비중 보유 한도가 대략 한 10% 내외 종목들이 많거든요. 이 종목은 25% 비중으로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단기간 내에서의 흐름에서 주가가 꺾이는 측면보다는 어떤 탄력을 가지고 계속 흐름이 진행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갈 가능성이 높고요. 7만 원 목표가에 58,000원 손절가로에 대응을 하신다라면 충분히 이 종목 내에서의 흐름으로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원익 IPS 오늘 다시 좀 고개를 들어줬는데 오히려 긍정적이고 7만 원 라인대까지는 긍정적으로 또 살펴봅니다. 이어서 추가 전략 받고 싶은데요. 홍콩 언론사에서 보도했더라고요. 내년 1월에 결국에는 이제 한알령의 온기가 또 한알령 해제에 대한 온기가 퍼질 수 있는 분위기가 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 노출도가 높은 SM이 정말 또 힘을 내주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추가 전략 홀딩일까요? 저는 이 전략이 10월에, 예. 11월 에이펙 회담 때 나올 예. 걸로 판단이 됐는데 좀 늦은 그죠.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IT 플랫폼 내에서 엔터주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격적 메리트가 있죠. 낙폭가대에 대한 가격적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유 관점이고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도 신규로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엔터주 내에서는 이제 SM이 또 중국 쪽 이야기가 묻었을 때 가장 힘이 좋았었는데요. 추가적으로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김대준 어드바이저와 저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